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권력기관 개혁을 한다면서 검찰의 사정기능을 대폭 축소해서 사실상 권력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대공사건 수사도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에 이관함으로써 경찰이 수사, 정보,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그야말로 공룡경찰, 괴물경찰화 되어버렸습니다. 이중건 교수님과 함께 개편의 문제점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른바 권력기관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 핵심은 검찰의 사정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사 권한을 6개 분야로 한정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손발을 묶어버린다 할까? 그런 인상까지 주거든요. 그 현 정권이 들어서서 계속 검찰 개혁 이것은 이제 이 권력기관 개혁의 제1과제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은 배경이 있겠죠. 뭐냐면 검찰에 대한 원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원한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건데 문 대통령이 조국의 원수까지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을 말이죠. 그 업무 분장을 시키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른바 권력기관들의 이제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산시킴으로써 뭐랄까 그 권력의 남용을 막는다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분산시키더라도 그게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그 고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몽땅 빼내가지고 전부 경찰이 갖다 다 안겨줬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분산이고 그게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면 그게 개혁이다. 근데 개짜들하는 그 바꿀 개짜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악이 있고 하나는 개선이 있거든. 개혁이란 것은 완전 뒤집어 바꾼다. 어느 쪽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완전히 개악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사 권한을 6개 분야로 축소한 것까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했다. 또 절제력이 없었다. 이런 비판도 받은 것 좋은데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검찰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라든가 또 권력비리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민간에 관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또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4급 이상만 수사를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급 이상이라고 해봤자 3급 이상은 공수처가 출범 뭐 거기서 가져가 버려. 그래서 4급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라는 것은 저 밑에 사람으로부터 수사를 해갖고 고위직까지로 갈 수도 있고 비서관 수사해갖고 보좌관 수사해갖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수사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4급만 어떻게 그렇게 똑대갖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검찰에 그동안에 검찰 권력에 너무 당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적어도 나한테 그 대통령 같으면 적어도 검찰이 나한테까지 창을 겨누는 칼끝을 겨누는 그런 거는 맞겠다 이거죠. 그럼 자기만 맡고 싶겠어요? 법무장관도 맡고 싶겠지. 그러겠죠. 국회의원도 자기 맡고 싶을 그러니까 다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 꼼짝하지 마. 왜? 검찰이 괜히 우리 하는 일에 말이지 간섭하고 또 거기 수사한다 이러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 수사권 국가 형벌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뺏어가지고 이건 누구한테 주느냐? 그 경찰한테 왜? 내 직속한테 주겠다는 거지. 근데 경찰이야 뭐 입에 혀처럼 굴잖아요. 손아귀에 딱 쥐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검찰은 특별한 기관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뽑거든. 그런 정도로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 검찰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여기다가 맡기는데 이제는 정치적 중립이고 뭐가 필요 없다. 여하튼 내 직속 부하가 내가 언제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걸 주겠다는 거거든. 공수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수처가 뭐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외에 뭐
저 공수처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헌법이나 이런데 근거가 없었거든. 그냥 어느 날 툭 떨어진 기관이니까 이걸 다스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직접 수사하지 말고 저 경찰에서 수사해 온 거 기소나 하고 그렇지. 법원에나 쫓아다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대서방 차려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소나 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전체 인력만 해도 한 14만 됩니다. 예. 정보경찰만 해도 아마 2, 3천 명 될 거예요. 검찰 전체하고 맞먹는 숫자가 정보경찰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검찰권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니까요.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와. 완전히 공영 경찰을 넘어서 괴물 경찰, 경찰 국가화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공수처도 중국에서 지금 따온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 그 있는 저 공안위원회 무슨 있어요. 근데 그거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래도 근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헌법에 근거도 없어요. 그냥 만든 거고 그러는 수사권을 다 가져요. 아주 다 갖는 정도가 아니라 다 남의 것까지 다 쓸어다가 경찰한테 갖다 준 거죠. 특히 판사 검사에 대한 기소권 갖거든. 공수처가. 그럼 꼼짝 못 하는 거지. 판사 잡아놓고 검사 잡아놓는데 대한민국의 뭐 권력은 그대로 한 손에 쥐고 있는데 그게 이게 공수처가 우리가 뭐 가지고 신뢰합니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검찰은 이제까지 그런 오랜 역사가 있는 검찰은 못 믿겠다? 이제 만들어지지도 않은 공수처는 언제 그렇게 친하게 잘 알았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정권적 차원에서 정권 중에서도 그 특정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장치로서 국가 권력 구조 전체를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나중에요. 결국은 자신들한테도 그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특히 이렇게 경찰이 뭐 공룡화되면서 지금 그것도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이렇게 또 나누고 또 대공수사권까지 옮겨올 경우 안보수사본부도 또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총괄을 하는 것인지 경찰청장이 그런 것도 불분명하고 인사예사권은 누가 갖는 것인지 특히 경찰은 지금까지 권력에 대해서 매우 취약해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황운하 사건이 뭡니까?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 이 문제와는 좀 다른 겁니다만 지금 대전이 물난리가 나갖고 난리 법석인데 그 텔레비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박장대소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이 경찰 이렇게 지금 견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미워서 네. 떼어서 그 주는 것은 권력으로서 자기들 뭐 마음대로 하겠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면은 이런 공영 경찰 국가를 막기 위해서는 뭔가 그에 따른 또 견제 장치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데는 FBI라고 특별하게 수사 전담하는 그 중국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이제 뭐 해가지고 국가수사본부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한다면서 이제 시행령 만든다고 그러고 뭐 이런데 물론 이제 법이 돼서 시행령 만들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권한만 땡땡을 주는 거야. 주면서 알아서 하라 이러고 우선 검찰 힘 빼기가 바쁘니까 그런데 아니 검찰 힘 빼가지고 해결될 일이라면 그다음에 다음 정권 들어서면 경찰이 너무 비대해질 거 아니에요. 옛날 자유당 때 그걸 경찰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유당 때는 전부 경찰이 뭐 그냥 순사가 우리가 얼마나 겁났어요. 무서웠죠. 그 사람들 또 그 구두도 긴 구두 그런 거 딱 신고 한번 나타났다고 하면 그냥 벌벌벌 떨었죠. 이 사람들이 우선 내가 편하니까 그런데 검찰이 우선 내 눈에 벗어나니까 검찰 해버리고 경찰은 말을 고분고분 잘 듣거든. 그래 너 기특하다 나한테 다 준다. 아니 힘 가진 놈이 계속 고분고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총장 전에도 검찰이라는 게 또 얼마나 고분고분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강직한 검사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이라든가 이걸 좀 확보하려니까 그걸 못 봐서 저 난리 법석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도 마찬가지죠. 제2의 윤석열은 거기서 안 나옵니까? 그리고 경찰도 앞으로 좀 해가지고 뭐 막 수사를 해보고 말이죠. 힘이 좀 생기면 이제 건방져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냐면
아니 윤석열이 하나 잡으려고 차라리 대통령이 불러 당신 나가세요. 이러면 차라리 낫지. 그게 낫죠. 그거 하나 주기로 제도를 바꿔요. 뭐냐면 검찰총장은 수사의 손대.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으로. 법무장관이 할 거야. 아니 법무장관이 못하게 하고 직접 지휘를 못하게 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적 중립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아, 그럼요. 그런데 장관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추미애를 위한 개혁입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개혁입니까? 무슨 국가 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이게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 자세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인가요? 이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는 그 경찰 누구하고 알 수 있는 5손가락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 과거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당시 수석이나 뭐 비서실장하고도 안면을 터놓았겠죠. 또 부산 인맥이고. 그런데 지금 공수처도 모자라서 이 공영 경찰까지 만드는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퇴무,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중, 3중, 4중의 방어복을 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철저하게 퇴임 후에 다시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 일이 없도록 그냥 차단막을 철저히 치겠다. 너무 엉뚱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지금 문 대통령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엉뚱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했으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공약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퇴임 후가 불안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력의 추가 옮겨갔잖아요. 예? 그 다음에 누가 자기 대통령한테 그게 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던 사람이든 뭐 우리 편인 사람이든 누구한테 여하튼 옮겨가고 나면 아니 지금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거 더 신경 쓰지. 아이고 우리 선배 대통령 전직 대통령님 이 안전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그 사람 보호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이 떠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이 퇴임 후의 안전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전두환 그랬잖아요. 뭐 국가 원로에 뭐 의장한다 이래가지고 상황하겠다 뭐. 노태우 대통령을 사실상 돈도 주고 뭐 조직도 주고 뭐 다 해가지고 만들었죠. 네, 만들었죠. 떠나기도 전에 완전히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야말로 전두환 대통령 그 자리 물려주면 또 그 자리 가고 그 자리 물려주면 그 자리 가고 이렇게 갔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무리해가면서까지 호헌한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으로 점제해놨는데 그러다가 6월 항쟁 때문에 그걸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보호해주고 키워줬던 노태우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되면. 그럼요. 그 자기 대통령 누가 되든지 문재인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잘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퇴임 이후에 내 안전 누가 지켜줄? 그럼 추미애가 나중에 안전 지켜줄 겁니까? 지금 뭐 김태년이가 지켜줄 겁니까? 뭐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도 그렇지만 이 진보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DJ가 사실은 아무 후보감이 안 된다는 노무현이를 점지를 해가지고 광주 호남 선거에서 뒤집은 거 아닙니까? 네, 대선 경선 때. 대중으로 뒤집었지.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불법 송금. 결국 그것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특검을 딱 시작해갖고 다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DJ 정권 사람들하고 등을 갈린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분당 사태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것에 치는데 앞장선 사람이 부산 인맥으로 들어온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민정 또 뭐 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사정수석이었나? 예. 근데 그런 경험을 본인 스스로 해놓고도 본인이 직접 또 집행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 참. 이거 꽤는 내긴 됐죠. 왜냐하면 그때 대북 불법 송금 때문에 감옥에 갔던 거는 박지원이거든. 예? 3년형 선고받고 와가지고 1년 한 5개월 좀 살았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박지원이 구해주는 게 이게 화해다.
또 이렇게 그렇게 그런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 자기들 우리 봐 이렇게 했다 이러지. 박지원 그 양반이 뭐 자리 주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꾀를 부리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 퇴임해 보세요. 퇴임해 보면 내 후임자가 얼마나 나한테 충성을 할 것인지 보면 알겠지. 다 허무한 일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런 데서 교훈을 못 얻는 거 보면은 인간이라는 게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공 수사권 물론 저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하고 정치에 그동안 개입을 해갖고 우리 정치를 왜곡시킨 그 원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런 대공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오랫동안 국정원이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 거고 특히 해외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 대공 수사가 가능한 거고 또 특히 대공 수사라는 것은 이렇게 단시간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공작도 하고 해갖고 잡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경찰한테 다 넘겨줘 버린다? 참. 그러면은 뭐 이석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긴 뭐 이정부 들어서 뭐 간첩 잡았다는 얘기 자체가 없으니까 과연 대공 수사권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근데 본래 중앙정보부가요.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가 뭐 어디에 한계가 있었냐면 이 중앙정보부는 반혁명 분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데 중점을 뒀거든. 그렇죠. 대공은 둘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악명이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정치에 개입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적어도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대공 업무만은 그거는 전문화 시켜서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특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자꾸 정치에 얽혀 들어가지고 이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대공 수사 그 자체도 국정원이 갖고 있고 과거 안기부라든가 중앙 그걸 또 국내 정치에 활용해 먹은 거예요.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국정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감정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 좋지 않죠. 왜 그러냐면 박정희 시대의 정보부가 중앙정보부가 전두환 시대면 또 암정기획부가 돼. 그러니까 그게 돼서 국민들이 그다음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 1999년에 이게 이제 국정원으로 됐죠. 그렇게 됐는데 그 전까지 이제 그런 기억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는 있는데 적어도 특별한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보부가 그거지. 이 정보기관이라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거든요. 그 대공 문제의 90% 사실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국내는 완전히 차단, 경찰한테 맡겨. 그럼 이제 앞으로 모르죠. 경찰 안에 또 만약에 대공 정보 담당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기관, 안에다가 부서를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게 마찬가지로 또 국정원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안보수사본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국정원이에요. 사실상 마찬가지. 더군다나 국정원은 또 상당히 훈련되고 능력 있는 그런 수사요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본다면은 지금 정보경찰 한 2,000명, 3,0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안보수사본부로 갈 경우 우리 그 정보국장들 하는 행태를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특히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만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권력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근데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권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나 또 그 담당자들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기관을 어느 쪽에 갖다 놓든 마찬가지거든요. 그 점에서는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 무조건 내가 권력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옛날에 기분 나빴던 옛날에 나한테 대들었던 놈들 다 쳐버리고 그 기관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관 나한테 말 잘 듣는 놈한테 준다. 이런 식이 되면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질서 그 나름대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그 나름대로는 국가 권력기관 사이에서도 그래도 견제와 균형 관계가 형성되고 체계가 잡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놨다고. 앞으로 다시 질서가 그 속에서 이제 다시 형성되려면 얼마나 또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참 답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시민들이 촛불 시위하면서 나라가 네 거냐 내 것이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권력기관 개혁을 빙자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 총장,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검사는 행정공무원으로 만들어서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게 하고 경찰한테 모든 권력을 넘겨서 경찰 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